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큰 인연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한 여인이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배고픈 것도 힘든 것도 다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그 아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성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든 걸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 귀족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어쩌면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혹은 미래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용서와 희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것이다. 이제 그녀의 산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1장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나는 존재를 위해서라면 끝없이 버틸 수 있는 법이다. 박순애도 그랬다. 그녀의 인생은 단 한 사람, 아들 재훈을 위해 존재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그 작은 아이 하나를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다.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재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그 어떤 일이라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 하나, 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도록,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그것만이 그녀의 바람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순애 씨,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인생도 중요하지 않나?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가 잘 되면 그게 내 인생이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재훈은 점점 자랐고 똑똑한 아이였다. 학교에서도 늘 선입견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그를 칭찬했다. 어느 날 재훈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너무나도 행복했다. 모든 고생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손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괜찮았다.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아들만 잘 된다면 그녀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재훈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결혼식 날 순애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아들이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역할이 끝난 것 같았다.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이제는 아들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이해하려 했다. 새 가정을 꾸렸으니 신경 쓸 일이 많겠지. 그렇게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심각한 얼굴이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순간 그녀는 놀랐다. 아니, 함께 살자는 말은 고마운 일이 아닌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두움 같다. 이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곳이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온갖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스며든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너무나도 단호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담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요? 그제야 그녀는 깨닫았다. 이건 함께 살자는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를 내쫓고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다. 순간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나는 여기 있는 게 편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결국 모든 것은 너무나도 쉽게 결정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든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집은 팔렸고 그녀는 손에 자든진 가방 하나만 진 채 거리에 내몰렸다. 그동안 자신이 버틴 이유, 살아온 이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까지는 엄마였지만 오늘부터는 노인이었다. 어제까지는 가족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부담이었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녀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아무 의미도 없게 되어버렸다. 제2장 거리의 산, 희망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몇십 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지었던 집, 아들을 키우며 울고 웃었던 그곳.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문 너머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생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손에 쥔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그러나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어슴푸레한 거리에 혼자 남겨졌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서 받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다. 호텔 같은 곳에서 잠시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춤춤 떠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별들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잠이라도 자야 했다. 내일이 되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아들이 후회하고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배가 고팠다. 어딘가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다. 하지만 식단 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편의점에서 작은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다.
가발이 목에 걸리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거리에 나앉은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시장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찾는 일도 점점 익숙해졌다. 거리에서 버려진 종이박스를 깔고 자는 것도, 공원 화장실에서 급하게 세수를 하는 것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어느 날 공원의 벤치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춥지 않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여성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따뜻한 음료였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떠나고 나면 다시 혼자였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가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점점 경계와 불편함으로 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런 분은 내 가족이 안 데려가나 몰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다.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가진 돈은 점점 줄어들었다. 언젠가부터는 남은 음식이라도 주워 먹어야 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날도 그녀는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어딘가 귀족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다. 제3장 귀족 남자와의 만남. 그날 순애는 허기가 져서 쓰레기통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배고픔이 더 컸다. 처음에는 남들이 볼까 봐 주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용기가 생겼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체면에 가까웠다. 어차피 이젠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쓰레기통 속을 살피다가 마른 빵 조각을 발견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주워들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걸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선이 뚜렷한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건 그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니었다.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 순애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런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무시하거나 지나쳐가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 남자는 멈춰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배고프시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다. 결국
순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직퇴 몇 잔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밥이라도 드세요. 순애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남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그 말에 순애는 망설였다. 거절해야 할 것 같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다.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고 억지로 강요하는 느낌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따뜻한 국밥이 나오자 순애는 그릇을 손으로 감쌌다.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몇 개월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자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 이름은 전민호입니다. 순애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민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저를 아세요? 민호가 물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많은 사회활동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순애는 그런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기에 그를 알 리가 없었다. 민호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조용히 삼킨 뒤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순애는 숟가락을 멈췄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저를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죠.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보통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동정하거나 피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다. 순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더 삼켰다. 배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묻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4장 인생의 두 번째 기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밝아졌다. 마치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가 어렴풋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빛이 너무 멀어 보였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안이 되었다. 민호는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한 번 밥을 사주고 끝난 인연이 아니었다. 그는 꾸준히 그녀를 찾아왔다.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었고 날씨가 추워질 때면 겉옷을 하나 더 건넸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당분간 지낼 곳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순애는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순간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뜻도 없었다. 단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입을 떼려 했지만 민호는 미리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그녀를 한 건물로 데려갔다. 그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침대가 있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손끝을 문지르며 천천히 벽을 만져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거리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몇 달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너무 오랜만에 편한 곳에서 자려니 이상할 정도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도 험난했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이 오히려 낯설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방을 정리했다. 민호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얻어먹고만 싶지 않았다. 민호 씨, 저도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뭔가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순애는 순간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재훈이 어릴 때 늘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네, 좋아하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희 구내식당에서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구내식당. 그녀에게는 너무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누군가를 위해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을 잡고 채소를 다듬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양파를 써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국을 끓이며 간을 보고 밥을 푸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할머니, 이 국 정말 맛있어요. 김치전 너무 잘 부치셨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천천히 구내식당을 둘러보았다. 깨끗한 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조명의 불빛. 이곳은 더 이상 거리의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5장 새로운 가족, 그리고 용서. 그날도 평소처럼 구내식당에서 일을 마쳤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다. 순애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늘을 볼 여릴조차 없었다. 거리에서 떠돌던 그 시간들, 추위에 떨며 잠들던 밤들, 쓰레기통을 뒤지던 손. 모든 것이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이제 퇴근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인사하며 나갔다.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그녀를 기다려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손을 홍에 불어가며 걸어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의 아들 재훈이 서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어딘가 초췌하고 피곤한 얼굴, 구겨진 옷, 헝클어진 머리. 한때 자신만만하고 반짝이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순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가슴 속이 복잡했다. 그동안 얼마나 그를 원망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는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보니 이상하게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감쌌다. 아들의 손이 이렇게 마르고 거칠었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재훈도 울고 있었다. 길 위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붙잡고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애는 조용히 입을 여었다. 괜찮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더욱 오열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게 하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몇 년 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함께 먹는 밥이었다. 재훈은 밥을 뜨다가 손을 떨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밥 한 숟갈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엄마를 그렇게 내쫓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그런데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가 망하고 빚을 지고 아내와도 헤어지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를 버릴 순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버렸다는 걸. 순애는 여전히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재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다시 나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넌 언제나 내 아들이야. 재훈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후 니노가 그녀를 찾아왔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구내식당에서 할머니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은 분식집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내가 가게를요? 니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할머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아닐까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꿈. 하지만 니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